자, 앞서서 이제 주택 공급 이슈하고 맞춰가지고 뭐 동신 건설 분석해 드렸고요. 자, 동신이라든가 상지라든가 이런 예전에 정치 인맥주 테마로 엮인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보라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죠. 자, 이게 오늘 나온 정책 가지고도 뭐 예를 들자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바로 언론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뭐 안 된다 그래서 또 안 좋은 얘기들도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자, 바로 그렇죠. 저 밑에 나오죠. 전문가들 공급 우려 잠재기에 부족하다. 그 밑에 어떤 쪽에는 뭐 호재 터졌다. 그러지 이런 것도 나오고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좀 전에 뉴스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앞쪽에서 들어가면서 지지부진했던 모듈러 주택도 전면 재도입한다. 자, 도심 내에서 가장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요런 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힘 받고 들어가는 건데, 자, 일단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고 하면 테마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면 자, 모듈러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금강공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될 종목이 또 있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 NRB 같은 종목이 되겠죠. NRB 모듈러 주택의 NRB 쭉 내려왔다가 때 맞춰 가지고 지금 바닥 잡고 돌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재료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재료가 터져 나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일단 뚫어 들어갔으니까 다음 두 칸 이 정도까지 가세고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7월 28일, 8월 28일 한 달 지나갔고요. 한 달 딱 지나가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죠. 오버행도 지금은 그렇게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NRB 같은 기업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지금 사이드부터 밑에서 3, 2, 1 순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모듈러 주택 저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삼목 에스폼 같은 종목이 있죠. 거푸집 회사 삼목 에스폼. 이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는 앞서도 삼목이 같은 경우는 주가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강세로 치고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렇지. 오늘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갭으로 건너뛰어 가지고 훅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강관이라든가 철강 같은 쪽에서도 이제 이쪽에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간단하게 본강, 현강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사업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제 GS관에서나 현상 같은 경우는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저렇게 해서 공급이 저런 식으로 확대가 와장창 된다라고 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으로 상대적으로 더 싼 공공주택이 대량으로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민간건설 같은 경우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게 이제 못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게 공공으로 물량이 늘어가건 민간으로 물량이 대량으로 늘어가는 관계없이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건자재주들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건자재류. 건자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A가 짓든 B가 짓든 갑이 짓든 을이 짓든 병이 짓든 간에 누가 짓든 간에 짓기만 한다 그러면 본강 현강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있냐 이거야. 못 짓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 노려야 되는 거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모듈러 전형적인 NRB 같은 모듈러 주택이거나 이런 종목이거나 강관 가스 이런 같은 철강류이거나 철강류. 그래서 이 철강류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동일 스틸럭스, 안 그래도 지금 세력 붙어가지고 난리가 내는 동일 스틸럭스 뭐 그냥 미친 듯이 그대로 상한가 직진해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이제 화인베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바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바로 위에 또 강관 있고요.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분석을 해드릴 거는, 자, 동일 스틸러스는 제가 뭐 상한가 분석해가지고 거기서도 추천을 해드렸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동안에 분석해드리지 않았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위로 빡 치고 들어갔다가 오늘 장중에 25%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18%로 내려와서 삽목 S폼하고 비슷한 수준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금강공업이 17.97%고요. 그 다음에 삽목 S폼이 17.7%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삽목 S폼 이름이 S폼으로 되어 있죠. 거푸집 폼웍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서 보면 거푸집 테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용 거푸집, 알루미늄 거푸집. 요게 한글로 하면 거푸집이고요. 영어로 하면 폼웍입니다. 폼웍. 그래서 이름에 폼 들어가 있잖아요. S폼. 요거 하는 회사가 삽목 S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회사가 바로 이 금강공업이라는 얘기죠. 삽목 S폼 외에. 그래서 그 거푸집 테마 가면 이게 최근까지도 거푸집이 이게 테마에 들어 있었는데,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제 뺐네요. 고기 들어있던 종목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삽목에서 폼 하나 딸랑 들어있다가, 자, 내려가서 보죠. 얘도 똑같이 폼웍 시스템, 이게 거푸집입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똑같은 회사인데, 근데 지금 삽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적이 꽤나 좋은 회사죠. 삽목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계속해서 견설경기 부진 때문에 조금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익이 1200억이나 했었고요. 작년에도 700억, 금년에도 700억. 그래서 내려왔어. 올 같은 게 상반기에 160억밖에 못 났거든요. 요게 이제 이런 데로 놔두면 이제 공사가 저렇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거의 같이 올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의 형태로는 삽목이 좀 더 빠르고 강하다라고 하면, 자, 근데 왜 삽목을 보면 되지, 왜 그럼 삽목이 훨씬 더 빠르고 세게 들어올 것 같은데 왜 금강공업을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이게요, 이제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잠깐 이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흐름들 단기로 튀어나오는 이런 것만 보였는데, 얘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금강공업, 자, 들어가서 보시죠. 이거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맨 윗줄만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배관용, 구조용, 강관 제조 및 판매, 폼웍 시스템 제조 임대업, 강관 판넬, 그리고 저 뒤에 보실까요? 가설재 사료, 선박 엔진 단조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폼이라는 거푸집이라는 부분만 친다 그러면 삽목이 해야지 이 종목을 다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삽목이 해야지 뭐하러. 그래서 자, 지금은 뭐 경쟁 심화 이거 보면 되게 나쁜 것처럼 되어 있죠. 사업 부문별 실적 하락 및 경쟁 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삽목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매출은 얘가 더 많고요. 이건 삽목이가 더 좋고요. 똑같죠? 2022년하고 작년이 비슷하고 2023년에 최대 실적. 삽목이 2022년하고 2024년의 실적이 거의 비슷하고 2023년이 최대 실적 정점 꺾어지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얘가 나쁘다 그러면 삽목이도 똑같이 나쁜 거고요. 삽목이 살아나온다 그러면 얘도 살아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걸 지금 반영 안 하고 있죠. 태웅 뭐하는 회사죠? 단조회사. 그래서 조선에도 들어가고 풍력에도 들어가고 원전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선박 엔진과 사료는 감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는 지금 조선주들이 지금 그렇게 연락에 날아가고, 오늘도 조선 기자재 쪽이 조선 기자재주들이 오늘도 이렇게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던 저 앞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한라 IMS 그냥 치고 날아가 버리고 있고요. 저평가 1, 2, 3 중에 하나죠. 한라 IMS고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형 엠텍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한라 IMS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미친 듯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좋을 거다라고 이쪽에는 지금 좋은 얘기만 잔뜩 써놨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만 잔뜩 써놨는데 금강공업에는 지금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요. 아이 진짜 이상한 새끼들이죠. 이해가 안 되는 놈들. 자, 지금 조선기자재도 조선주들이 저렇게 날아가고 조선기자재도 저렇게 날아가고 좋은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썼냐 그러면 2025년 세계 이 종목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얘는 지금 그걸 뚫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2025년 세계 신조선 예정은 LNG선과 컨테이너선 수요 감소 및 중국의 선거 점유율이 하락할 전망임.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거? 이게 뭔 개소리죠?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때기하고 정반대되는 소리라고 있죠? 요 종목만. 저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주 전부 다 전부 저 또라이 시세들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또라이입니까? 지금 연락에 미친 듯이 가고 있는 저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들의 시세가 그게 제대로 완전 잘못된 시세, 개 거품인 거고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쟤들이 오는 거면 이게 틀린 거겠죠. 지금 완전 잘못돼 있잖아요. LNG선과 컨테이너선 수요가 감소하고 한국 조선사들이 점유율이 하락하고 여긴 지금 나쁜 내용만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선박 부분이 지금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가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양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앞에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는 회사거든요. 사료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폼도 있고요. 여기 모듈러 있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에도 들어가고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사료주도로 있어요. 금강공업 사료주도로 포함이 됩니다. 저기 제품 75 임대 요게 이제 그 S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일단 삽목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엔진 부분, 조선 부분이 전혀 반영이 돼.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 안 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 들어가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게 될 거 아닙니까? 올라 들어오게 되면 쳐다보게 되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시절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보시죠. 이제 4월달에 시세가 한번 났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제 11월달에 이런 때였는데 이 4월달에는 전형적인 정치 테마였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조선이 있건 건재재가 있건 없건 뭐 이런 건 지금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사료가 있든지 말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었죠? 그래서 동신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라들어가면서 정치 테마로 올라들어갔던 내용을 살펴볼 만한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거 당장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가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죠? 세력만 있으면 돼요. 이제 건수는 제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인데 지금 조선 얘도 조선 쪽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한 개도 그게 전형적인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이딴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지금 조선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의 모멘텀에다가 조선까지 두 개를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삽목 STM을 고르는 것보다 이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세력만 들어와 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다 쓸모없고요, 필요 없고요. 매도 다 매도예요.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개인도 매도고 외국인도 매도고 기관도 매도고 다 때려 팔았습니다. 그럼 누가 샀어요? 기타 법인 쪽에서. 자, 다 때려 팔았습니다. 그럼 누가 사냐 이거지 종목은. 다 때려 팔았어요. 여기서 샀죠? 이렇게 무더기로 쭉 이렇게 쭉 사들여오는 흐름 들어왔고요. 자사주 쪽이냐를 구분을 해보면 자 기타 법인 경우에 이제 자사주하고 딱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사주 아니네요. 자 누군가 이렇게 쭉 바깥쪽에서 사들여온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잡아당겨주면 연기금 같은 경우 최근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샀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던 거예요.
자, 이래서 연기금이 들어오든지 혹은 세력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연결이 되면 종목의 속도 자체가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신이나 상지나 이쪽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삼목에서폼, 금강공업, NRB 이쪽 종목에서 종목들 포인트 잡고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은 제시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남은 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빠져나오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거 이제 천재 추드팁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드는다고 로봇이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입니다. 가닥 잘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집중적으로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오늘도 아주 미친 듯이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잡아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타이밍 잘 모른다 그러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 계신 전문가들이 타이밍 다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채팅 앱에서 여기 이제 24분의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인이 2명이 있고요. 코인 투자 그리고 주식은 22명이 다룹니다. 22명이 다루는 이 안에는 중장기 투자자들도 있어요. 코스피 대형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중장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일단 단기 매매를 가지죠. 장중 단타도 있고 스윙 매매도 짧은 스윙 매매도 있고요. 주로 단기 매매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도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특히 다 다른 거예요. 재료 매매도 있고요. 테마 매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 매매 있고요. 급소 매매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단타로 이익을 내시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유형의 전문가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시스템인가 이렇게 살펴봐야죠. 테마 매매하는 분 같은 경우 여러 분이죠. 그래서 세력 매매로 하는 분들도 몇 분이 있고요. 이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쪽 그 테마주 매매를 하는 세 분의 전문가 중에서 누가 나하고 맞을 것인가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전문가 쪽에서 테마주 매매로만 쭉 해놓으면 그럼 지금 현재 정체처럼 테마보다 재료의 흐름이 더 강한 흐름에서는 그럼 손가락 빨고 있지 않습니까? 더 먹을 수 있는 걸 요만큼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야. 풀 코스를 먹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드리면 거기서 그때 그러면 이제 재료 쪽 전문가들이 더 끝발을 날려주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나한테 이익 주는 전문가 나하고 스타일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6사람 정도 이렇게 세팅해 두고요. 그 다음에 각 아래쪽으로 이제 특기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그렇죠? 바이오 장세 같은 경우 뜰 때는 제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죠. 바이오가 뜰 때 같은 경우에는 다 날아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각 부물변 특기 가진 분들은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두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오건 여러분들이 더 약세장에서도 틈새로 빠져나와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강세장에서는 더 날아가고 저 조선 기자재 날아가는 거 보세요. 저런 거. 굉장히 싼 종목들 제가 줄줄이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오리엔탈 전공 오늘 14% 가죠. 한라이엠에서 20% 갔고요. 그 앞에 삼형현택 단 일주일 만에 더블 들어가 버렸고요. 이렇게 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별로 특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선 도움을 받으셔요. 그리고 알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한 10분 만에 훅 나가버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적어도 며칠간은 최소한 3일 이상은 있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만 된다 그러면 그냥 다 들어가서 다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다 있어도 뭐 관계없지 않습니까? 내쫓는 것도 아닌데. 자, 거기서 이제 배치만 바꿔 두시면 되는 거예요. 배치만. 아니면 뭐 딱 6사람만 넣은 거 아래쪽으로 기록만 잘 해두시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